자, 최근 정부에서 자동차 요소수 대란과 관련을 해서 결국 삼성에게 손을 벌렸다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뉴스 기사들을 보면서 솔직히 참 이 나라가 부끄럽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니, 자기 사업하기 바쁜 사람을, 개인 사업하기 바쁜 사람을 왜 국가 정부가 자기들 필요할 때마다 공짜로 불러다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을 시켜댑니까? 말이 좋아가지고 협력이고 협조 요청이지. 사실상 국가와 정치인들 즉그들이 해야 될 일을 기업에게 떠넘기고 있는 꼴 아니냐라는 겁니다. 남의 기업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거면은 돈이라도 똑바로 주던가. 이럴 때는 또 애국심이고 열정페이 같은 거 당연시 하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한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사실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 갑질입니다. 정치권이 자신들의 힘으로 사실상의 권력 남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건까지 봐도 될 만한 그런 성질의 사건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또 전통 깊은 유명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참고로 또 이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바로 이재용 씨죠. 삼성물산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인데 기본적으로 특히 상사 부문이 유명합니다. 삼성물산의 상사 부문에서는 이 화학, 철강, 자원 등 산업 소재 분야로부터 또 제품의 트레이딩과 발전 플랜트, 또 신재생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고 특히 비료나 메탄올, 광산용 소재 등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트레이딩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걸로 널리 알려진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삼성물산에게 이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들, 전 세계 밸류체인을 최대한 좀 활용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도 왜 여러분들 작년 초에 우리나라 마스크 부족 사태 기억나시죠? 그 심각했던 시절에 마스크의 핵심 원자재인 그 필터용 부직포 53톤을 삼성이 이렇게 혼자서 한 방에 들여오고 또 올해는 화이자랑 협상하는 것도 삼성이 다리를 놔줬고 또 백신 도입하고 물량 확보하는 것까지 삼성이 다 도와줬었는데 이거 다들 혹시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삼성 혼자서 공수해온 마스크 분량이 1억 장을 넘어설 정도였다라고 하던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도 제가 솔직히 좀 이게 이 정도 되면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미안하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자, 그렇죠. 걸핏하면은 기업에게 자기 할 일은 뒤로 다 이렇게 잠시 젖혀두고 나란 일부터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꼬라지는 결국 삼성이라는 기업 하나보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못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자, 최근에 세계 경제가 국제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좋게 뭐 한번 세계화에 대해서도 약간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둘 다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그러니까 이 국제화 시대의 어떤 부작용으로 특히 가장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자원의 무기화 같은 거, 즉 원료 수급의 불안정성 같은 문제들입니다. 자, 이래서 정부는 국가 핵심 자원의 수입 경로를 좀 다변화를 해두어야 되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 대목은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 교과목 교과서에서도 뻔히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문정부는 그러면은 그 다변화를 미리미리 그렇게 준비를 해뒀느냐? 그렇게 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놀랍게도 중국 정부에서는 자국 내 석탄 산업의 어떤 불안정성 문제로 인해서 이미 지난달 초에 요소 등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 관리 방식 강화를 미리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우리나라 고위 관료들은 그러면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 달 가까이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서 중국과의 무역 문제에 관한 관련된 내용들을 국내 언론 등과 거의 소통하지를 않고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와가지고 사건이 터지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허둥지둥 쫓아다니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부 수준 정말로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자, 한편 중국의 국영 언론 매체에서도 이번 한국의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서 뼈아픈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듣기에 좀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리 있는 지적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요약하자면은 한국은 석유화학 산업의 강국으로 요소를 생산할 능력이나 기술이 없는 나라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커뮤니티 글과 지난 영상들에서 몇 번이나 이거를 강조한 적이 있죠. 자, 하지만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중요한 전략 자원들은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체제를 좀 만들어 놓거나 최소한 물량이라도 좀 몇 개월치 이상 여유분을 좀 비축해 놓는 체제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가 해놓은 조처가, 문재인 정부가 해놓은 조처가 전혀 없다라는 거를 해외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문 정부가 했던 일이 뭡니까? 세금 그런 데 쓸 데가 어디 있겠어요? 공무원들을 늘리고 공공기관을 늘리고 불끄기 알바 같은 거를 뽑고, 툭하면은, 그러니까 그 불끄기가 강의실 불끄기 알바입니다. 대학교 같은 데서 그런 공공근로 일자리를 실제로 만들어서 세금을 뽑아 썼었어요. 그 쓸데없는 알바 일자리 만들고 공공근로 늘리고, 툭하면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포퓰리즘 세금 퍼붓는 정책들을 남발하는 데 돈을 쓰기 바쁘지, 저런 식으로 나라에 꼭 필요한 어떤 전략 물자를 비축해 놓는 이런 데 쓸 돈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런 일들은 사실 평소에 잘해 놓으면은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좌파 정치인들은 사실 그런 일들을 하기 싫어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정치인이 일을 잘하면은 여러분들 그게 티가 안 난다라는 겁니다. 안타깝죠. 일을 잘하면은 티가 나지 않아요. 문제가 안 생기거든, 애초에. 문제가 애초에 안 생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당연하다고 누려왔던 수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자격과 능력이 안 되는 무능력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은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게 잘못 굴러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 물자의 비축, 그리고 혹은 또 이제 국가가 일부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전략 물자는 최소한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려면은 결국 세금이 어느 정도 또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이 제발 좀 국가 재정을 아껴야 된다라고, 쓸데없는 곳에 쓰지 말고 항상 여유분을 좀 비축해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돌발 사태 때 요긴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 곳간을 쌓아놓는 거는 국민들에게 왜 돈을 안 푸냐고 인기가 없기 쉽고 비난 듣기도 딱 좋지만, 실제로는 그 곳간을 어느 정도 여유롭게 쌓아놔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던 어떤 겨울이 찾아왔을 때 대처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선거 시즌에 일반인들에게는 잘 와닿지도 않는 이야기고 인기가 없는 전문적인 정책의 영역들이죠.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맹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무능력하고 위험한 학생운동권 수준의 사람들에게 이런 과분한 한 나라의 정권이 들어가 보니까,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 해봤던 문제들이 툭하면은 연달아서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그런 것들을 자주 보고 있죠, 다들.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백신도 제대로 구해가지 못해가지고 마스크도 구해달라, 요소수도 구해달라, 백신도 구해달라, 글로벌 제약사들과 좀 이렇게 협상 테이블 마련 좀 해달라, 그 모든 거를 삼성 같은 민간 기업에게 징징대가지고 물건 좀 구해달라고 떼쓰기나 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는 그래가지고 결국 디젤 자동차 요소수 부족 사태로 인해가지고 결국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산업 전 분야가 올스톱 될 판이라고 하죠. 건설, 철강, 화학, 물류의 이동, 뭐 하다 못해가지고 이삿짐 배달센터나 택배, 대중교통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사례가 바로 이웃나라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사례입니다. 한국은 지금도 요소수의 문제로 대란을 겪고 있는데 일본은 조용합니다. 요소수 제품의 시세도 정상적인 범위 내로 대란 이전의 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꿈같은 얘기인데 그게 어째서 가능했던 걸까요? 제가 늘 강조를 했습니다만, 일본은 각종 기초산업과 화학 분야의 절대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요소수나 암모니아 생산 같은 것들이 그렇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분야는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음을 먹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식으로 현대산업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그 수백 수천 군데의 기초 원료들, 그리고 재료 분야 같은 곳에서 일본이 매우 강력하고 저력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일본은 자국 내에 필요한 그런 암모니아의 약 77%에서 80%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어요. 우베코, 미쓰이화학, 쇼와전공, 니산화학 같은 그런 유명한 4개 기업의 회사들에서 4개사에서 한 해 91만 톤이 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암모니아 생산 설비 및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관련된 산업들에 꼭 필요한 대규모 화학단지나 기초화학들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화학단지와 기초화학 말이죠. 원료 수입도 중국에는 일절 의존하지 않고 신용하기가 어려운 나라다 보니까 진작에 원료 수입처를 다변화해 두었습니다. 호주, 인도네시아, 대만 같은 나라들이 바로 그것이죠. 자, 사랑하는, 친애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평소에 과도한 반일파리와 감정적인 외교를 비판을 한 데는 나름대로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백 수천 가지에 이르는 그런 기초 산업 원료들, 기계 부품 등 경제 수많은 분야에 걸쳐 가지고 이 세상은 그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입니다. 평소 자유진영 국가들과 관계를 똑바로 구축해 놓았더라면 이럴 때 당연히 이런 어이없는 문제가 발생할 때도 급한 불이라도 좀 끌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유용한 도움을 받기가 훨씬 더 쉽지 않았을까요? 결국 기업에게, 민간 기업에게 정치가 일을 못해가지고 SOS 구조 신호를 보내는 꼴을 보세요. 기업들이 못하는 일을 정부가 다리 놔주고 소개해주기는커녕 기업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하고는 정반대가 되어버렸죠. 나라가 도와주기는커녕 나라가 기업에게 걸핏하면 손을 벌리고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렇죠. 민간 기업보다 문재인 정부 전체의 해외 정치 재계에 걸친 인맥이 더 좁기 때문입니다. 얘네들을 좋아하고 존중해주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거든요. 북중에서도 얘네들은 오히려 사람 대접을 이명박 박근혜 시절보다 더 안 해주죠. 더 안 해줍니다. 협상도 더 나쁘게 해줘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시청자분들께서도 과거 문재인 정부가 과도한 반일파리를 하다가 일본으로부터 수출 심사 우대국 대우 일명 화이트리스트 국가 명단에서 배제당했던 거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뭐 불화수소니 에칭가스니 이런 것들 기억나실 거예요. 저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쓸데없는 시간 소비와 통관 절차를 겪는 동안 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할 일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이패스로 편안하게 묻지마 이렇게 통관을 받았는데 이제는 쓸데없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 사이의 거래와 도움 그리고 협상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적인 어떤 호의, 상호 간의 기본적인 신용과 신뢰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싶고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 있는 거고 반대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인간 사회 사는 거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기본은 일단 신뢰와 신용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하던 짓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었는지는 전혀 모른 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우대국가 대우에서 제외하고 그냥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수출 심사를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물건 받아가라고 했더니 수출 금지한 것도 아니에요. 양반이라니까. 수출을 금지한 것도 아니고 심사 절차를 똑같이 거쳐가지고 물건을 받아가라고 했더니 사과하거나 인간적으로 그 설득하고 마음을 돌려보려고 달래주기는커녕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전 정부 시절에 닦아놓았던 양국 간의 어떤 군사정보 협정 같은 것도 파기해버릴 거라고 꽥꽥 소리를 치기 바빴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 상식 있는 다른 나라의 정부와 언론들은 솔직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기업들의 발목이라도 안 잡으면 말이라도 안 할 텐데 방해는 또 오지게 해댑니다. 2017년 문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기업 규제는 매우 심해졌어요. 엊그저께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특히 국내 석유화학 등 4개 업종에 대해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군이라는 거를 지정을 해버리면서 나쁜 산업으로 몰아붙였고 숨통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옆에 덩치 큰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방구석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만 여포 노릇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국내 기업들만 잡아다가 조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각종 숨막히는 행정 규제들, 환경 규제들의 강도가 지금 우리나라가 환경 규제가 여러분들 유럽 선진국들보다 더 강한 것도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해요.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당연히 국내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만 애초에 기업과 기업인들 그리고 자본가들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질투하는 문정부의 귀에 이 국내 석유화학업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들어올 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친애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컴퓨터 게임인 오버워치나 롤을 살면서 한 번쯤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람들의 실력과 승률에 따라 가지고 티어, 즉 계급이라는 게 있어요. 스포츠에도 1류 리그가 있고 메이저 리그가 있고 명문 구단이 있듯이 게임에도 3류 리그가 있고 3류 티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게임을 해보면은 딱 1인분,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람 구실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절대로 많지가 않아요. 사람 구실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임에서는 이거를 트롤이라고 해요. 컨트롤에서 컨이 빠졌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경제에서 삼성 같은 수출 대기업들은 어떤 티어냐? 그랜드마스터 혹은 상위 500위의 랭커 같은 버스 기사, 즉 고수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이 랭커 형님들은 알아가지고 멱살을 잡고 우리 팀을 캐리해주는 고수들이에요. 그런데 같은 팀 안에 트롤들이 있으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버스 기사와 프로게이머 부캐를 보고 네가 문제라고 정치질을 해대면서 끊임없이 그 발목을 잡아당기고 방해를 하다가 결국 나 삐졌어, 나 던질 거야 이래버린다라는 겁니다. 나 던질 거야 이러면서 게임을 방해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멀쩡한 다른 사람들을 방해만이라도 하지 않고 1인분이라도 성실하게 해주는 이게 사실 절대로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한국 정치판 수준을 바라보면은 더욱더 힘든 일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결국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우방 관계라는 것도 결국은 기본적으로 사람 사이의 신뢰와 신용 관계에서 많은 것들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신뢰와 신용이 많은 것들을 결정해요. 삼성은 국제사회에서 발이 넓고 신용이 두텁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약속을 지키고 서로 협상을 맺었으면 상식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무언가를 요청하고 약속하면 거래 파트너가 되는 상대방들은 그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삼성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그리고 물자 공급을 해줍니다. 왜냐? 나중에 뒤통수 맞을 염려가 전혀 없거든요. 신용이 있거든요. 하지만 586 학생운동권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문정부와 민주당, 청와대는 왜 지금 자유진영 전세계 국가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 얼음사이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 엄지손가락으로 좋아요도 한번 꾹 눌러가지고 제 바른 목소리가 좀 널리 퍼져나가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 많이 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